자, 이제 또 시그널과 기업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시그널입니까? 네, 현재 시장 속에서 저희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함께 그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섹터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일 오후 일본의 키옥시아가 실적의 충격을 발표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 플래시 전문 회사인데요. 도시바 메모리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4대 낸드 플래시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충격을 받자 이미 미국에서부터 최근 AI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냈는데 성장성에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의 의견은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키옥시아만의 문제이며 반도체 전체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슈 역시 기술주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간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12월 FOMC에서 이 동결과 인하에 대한 전망이 50대 50. 이제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흔히 반도체 그리고 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금리가 높을수록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역시 국내 반도체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우려감과 기대감 동시에 있는데요. 반도체 과연 오늘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I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도체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전력 설비 섹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 부족 이슈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도체가 조정을 받자 오늘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AI 결국엔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자 최근엔 원전 내에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력 패권 전쟁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AI를 위해서 그 전력 가격까지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은 대단히 전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핵심은 오늘은 조정을 받더라도 북미양 전력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 조정하고 있지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이슈입니다.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라고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키옥시아가 단일 기준으로는 도시바 코퍼레이션이 30%, 30.5% 여기가 최대주주고 그다음에 케이만 군도의 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아마 이 헤지 펀드라고 뭐 표명을 하겠죠. 사모펀드가 됐던 여기가 22%,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19%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 키옥시아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미래 실적 전망에 대한 뷰를 안 내놨죠. 그걸 일각에서는 어차피 맞히기 어려운 그 전망을 어설피 내놓니 아예 안 내놓는 게 낫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이 김민수 대표가 먼저 풀어주셔야겠네요. 네, 일단 고전에 잠깐 속보가 나와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속보죠? 대통령께서 팩트시트 관련된 한미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거의 뭐 합의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눈에 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조선 원전 AI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들이 지금 반짝반짝 다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거기 중에서 들어간 게 AI는 우리가 뭐 직접적인 영향보다 반도체 쪽이 더 영향을 끼치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키옥시아는 약간 의문에 쌓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를 가지고 이번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이 3분기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7, 8, 9월이지 않습니까? 낸드나 디램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9월 초 이후입니다. 근데 그거 3분의 1만 반영된 실적 가지고 그래도 뭐 실적이 그래도 가이드라인 상단부에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꺾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의 반도체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논리의 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변하고 있는 스팟 가격들을 동향을 봐서 반영한다. 그럼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4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점프업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갖다 붙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AI가 미국 시장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파가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들어오는데 그냥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들어온다는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AI 하면서 계속 끌고 오다가 이제 피로감이 조금 쌓인 상황 쪽에서 금리에 따른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 좀 다가오기 시작하고 막상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튀어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 쪽에서 약간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메타나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자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들여와서 그걸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금리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연관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AI 쪽들 약하고 우리는 많이 올랐던 AI와 연관된 쪽들은 반도체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화가 되고 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뭐 별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때 그냥 다가오는 기조구나라고 보시면서 지금은 아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3에서 5%대 밀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96,000원대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56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아유 조정부 될 때가 됐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매수 의견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매수. 예, 매수 아니면 네. 매도입니다. 매수.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하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 시트, 그러니까 이게 공동 설명 자료 이렇게 될 겁니다. 말들을 잘 어렵게 써놔가지고 이제 설명 자료를 지금 쭉 풀이하고 직접 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 브리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자 반도체는 매수.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력 설비 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김일수 대표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속보가 나오면서 조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적극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 의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했을 때 제가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후 한 2시 반쯤에 그다음에 3일 정도 그래서 오늘 월요일, 화요일 매일 오후 2시 반마다 내가 매수하던 비중에 3분의 1씩 매수하시면 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근거는 일단 반도체 우리가 AI라는 이름에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이제 뭐 반도체가 있고 뭐 HBM이 있고 뭐 HBF가 있고 아니면 뭐 전공정 장비, 후공 장비 이쪽이 있고 이제 전력 설비가 있고 전력 설비 아랫단에 뭐 수소가 있든지 원자력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중국에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반격이 걱정할 이슈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어떤 뭐 인력이나 노동력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보통 어떤 나라가 무슨 일을 추진했을 때 조금 지독하게 아니면 좀 잘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되고 있는 전력 설비가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중국에서 이런 꾸준하게 미국의 이제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입장에서 이기겠다고 강한 자금이랑 강한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낙수 효과는 조금 적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뭘 하겠다. 중국에서 뭘 하겠다. 뭐 유럽에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를 얻는 비율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정치라든가 경제, 민족성 이런 영향 때문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다행히도 시장이 하방으로 움직이다가 앞에서 김일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속보 이 팩트시트를 마무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제가 꾸준하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수급 쪽을 계속 체크했는데 공격적으로 수급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해서 나는 이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내가 이 미중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매도를 할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시간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언급드리고자 하는 섹터가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면은 확인하고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H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악재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어떤 키옥시아에 대한 실적, AI에 대한 버블 이런 뉴스 때문에 전방단에 있는 AI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밀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 있는 전력 설비도 밀리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향후 보여줄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없는데 매수 의견에 하듯이 투자분들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초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 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결론 지어드리고 가야 되죠. 네.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실적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되 시장은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매수하자 이런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안 하고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3분의 1씩 주워 담고 2주 정도 보유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어제 한국전력의 실적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한전을 저도 자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한국전력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만 보면은 긍정적인데 이 한국전력의 실적이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잠깐 쉬고 이런 것들이 거대 일정을 앞두고 조금 움직이는 경향.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이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고 그런 이제 괴리 발생 간에 한국전력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실적 개선이 보인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보이면 그들이 배당을 할 것이고 정부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한국전력은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실적 개선이 한 4개 분기 나왔고 흑자 전환이 2년 연속되면서 PBR은 여전히 0.6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이득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 동향은 일단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금액이 줄고 있고 네. 기관 순매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거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 아닐까요? 저는 매우 긍정은 차라리 아니 뭐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유도하는 매우 건 아니고. 긍정은 저는 반도체랑 전력 설비는 매우 긍정이고 네. 한국전력은 그냥 중립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안 올라가서 중립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보다 같은 기간 내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많아 보인다. 그걸 네.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과거 한 30년, 40년 전에 이제 국민 주식 뭐 이래가지고 기업 공개할 때 막 열풍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민생 경제와 직결해서 전기료를 자꾸 눌러버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공개를 해놓고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를 침해하고 배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 덩어리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뭐 요즘 국민펀드, 성장펀드 얘기하잖아요. AI의 전력 설비. 근데 뭐 ESS만 맨날 얘기하는데 모든 전력은 국내에는 독과점이잖아요. 전력 공급을 한국전력이 하는데. 그러면 이만한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들을 잘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전력 설비 관련주 투자 전략 이렇게 놨는데 콕 집어서 한전. 콕 집어 한전은 저는 일단은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네. 전 정부의 성격과 이전 정부의 성격을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시장에 대한 간섭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시장의 간섭이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없어도 된다.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뭐 애덤 스미스 이런 이야기 있고. 근데 저는 살면서 최소한의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는 이 산업 동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최소한의 간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게 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다른 대책을 보는 게 약간 공기업의 이제 그런 이제 매너리즘이죠. 네. 망하지 않는다. 뭐 적자 나도 국가 기금을 살려준다. 그 다음에 적자 났는데 뭐 성과급 파티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패단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많다. 오케이. 그렇게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제값을 받아야죠. 한전 어제 3분기 실적 나왔는데 5조 6천억 나왔어요. 3분기 누적까지 13조 원 영업이익인데 그럼 연간 기준 17조에 18조 원이고 현재 그럼 EPS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대 보면 현재 주가 4만 8천 원이면 PER이 1.5배도 안 됩니다. 이 PER을 늘 얘기 드리는 게 몇 배다 이렇게 뭐 한때 팔란티어가 막 200배 이렇게 받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게 200년 동안 그 기업이 이제 계속 기업을 뭐 이익을 내면서 유지하느냐로 보시면 되는데 한전이 1.5배? 그러면 얘네 2년 동안 불안불안하게 올라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한전은 수십 년은 더 뭐 우리나라에선 하여튼 제가 그래서 한전에 자꾸 거품을 부는데 전력 설비 얘기하셔가지고 네,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김민수 한전은- 대표님. 한전은 음. 그냥 이사회 결정해서 배당 예전 순으로 돌린다. 음. 폭등합니다. 그래요? 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고 급등하는 종목들 그 이유와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알아보시죠. 이 폐암이라는 병을 치료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얀센의 리브리반테라는 약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 개의 약만으로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랭라사를 사용한 병용요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매출이 증가하면서 무려 7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 시장에서는 처방, 특히 암 치료 처방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NCCN 치료 지침에서 거의 1순위에 가깝게 지침이 상향되며 앞으로 추가되는 처방도 더 많아지고 매출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 내에는 피하 주상 제형 역시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시간을 맞았어야 했는데 피하 주사 제형이 승인받는다면 10분 내로 끝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편의성이 증가되면서 더 많이 사용하고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함께 들면서 4분기 실적이 급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급등하고 있는 유한양행 지금 현재도 기회가 있을지 그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OLED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OLED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소재 기업인데요. 왜 오늘 이 기업이 급등할 수 있을까요? 바로 4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이후에는 애플, 특히 아이폰의 폴더블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애플만이 아니라 삼성 역시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발 공급바인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는 충분히 낮아져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5만 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두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오늘도 주가가 시장에 무거운 가운데도 딱 독립군처럼 손을 들고 올라오는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인데요. 바이오 쪽이 받쳐주면은 반도체가 쉴 때 어떤 시장 균형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유한양행은 제약과 바이오가 아주 잘 섞여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한양행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 그러면서 한 12만 원 조금 올라가면 다시 내리고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인데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한양행 정도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이제 다른 회사들 요즘 보니까 어제 ABL 바이오가 이제 큰 홈런이 아니라 그 말로 홈런을 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이 막 관등을 하는데 참 특이한 거는 아주 작은 이름만 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막 쭉쭉 올라가는데 성과 냈던 회사들이 못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는 랭라자랑 이제 연결되는 이제 얀센의 그리고 또 아미반타자 예. 네. 용어들 어려워요. 네. 하여간 그쪽이 뭐 ADC입니다. 그쪽도 네. ADC랑 그래도 폐암 치료제랑 같이 붙여서 이제 병용요법으로 간다. 그게 가장 좋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거의 다 끝나서 이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중국 쪽에서 마일스톤 받기 시작하고 차례로 쌓아가기 시작한다. 얀센의 목표가 이걸 가지고 50억 달러가 일단 1차 목표예요. 매출이. 네.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술 수출료 확인됐고 그러면 유한양행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한 3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12개가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 나온다? 계속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게 되면 성과가 될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D 막 매출의 한 10% 이상씩은 계속 쓰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그런 회사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매수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병용투여요법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처방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뭐 뭉치로 줍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요. 뭐 성인병들이 요즘 워낙 많이 저기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이슈가 좀 있었네요. 유한양의 급등 이유가. 일단 매수 전략을 유지. 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 우리가 시장용어로 덕내 이렇게 줄여고 얘기하는데 네, 김민수 대표는 잘 아시네요. 덕산 네오룩스 한동안 잊혀졌는데 어떻게 뭐 다시 주목 반응이 있나요? 오늘 김윤수 대표님 종목 픽이 부럽습니다.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 섹터가 이쪽인데. 아 그래요? 그럼 바꾸세요. 바꾸실래요? 근데 덕산 네오룩스도 혹시 개별 종목을 좀 발굴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 하면 OLED 관련 종목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 기계 관련 매출 비중도 이 덕산 네오룩스가 15%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들었으면은 뭐 덕산 네오룩스가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겪었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공부를 좀 짤막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 살짝 위축됐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조금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이제 과다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OLED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 중 일부가 도산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제가 OLED를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퍼포먼스가 50% 이상 나오는 섹터가 뭐 조선, 방산, 반도체, 전력설비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섹터들에 투자를 이미 하시고 나신 분들은 이 OLED를 보셔도 되지만 난 이 종목들을 조금 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OLED보다 이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 OLED 업황을 보면 물론 중국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만 중국은 좀 위축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OLED랑 디스플레이 산업이 반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랑 OLED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5%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OLED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 TV, 그다음에 뭐 차량에 부착되는 LCD 이런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판매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TV를 사는 주요 고객층은 신혼부부인데 뭐 혼인율이나 이혼율이 높지 않으면 그들의 TV는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뭐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뭐 6년 전, 7년 전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0%, 40%,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뭐 5%, 10%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이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과 그다음에 갤럭시 이제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 대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하이엔드 상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OLED가 산업 업황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로 보인다. 거기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 덕산 들어가는 게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네. 다 같은 계열인가요? 그 덕산이 무슨 부분은 계열이에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에요. 예, 예, 같은 계열이랍니다. 네, 그중에 덕산 하이메탈은 네. 반도체 소재 쪽인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쪽은요. 요거는 실적 확인 제 코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바꾸셨어야 되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은 뭐죠, 김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은 또다시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1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 AI 기업과 함께 협업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AI 심장 초음파 전문 기업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의 기존 의료기기에 함께 AI가 접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이미 30년 기술 속에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법인을 통해서 그 유통망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오늘 함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육물산 역시 오늘 1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탈플라스틱입니다. 바로 환경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리백 산업단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자체가 이미 탈플라스틱 테마의 상승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연합의 플라스틱 협업 역시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기조 속에서 관련 종목들 언제까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마지막 시그널 기업들은 개별주로 약간 테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또 뭐가 나왔나요? 네. 일단 이 회사 보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와, 이 회사는 그래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야. 10%대 나와.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신 것 셀바스 같은데. AI하고 같이. 예. 근데 이쪽은 약간 의료기기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이 실적은 좀 단단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게 매출 300억입니다. 어, 영업이익 30억. 그러다 네. 보니까 OPM 10%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시총이 그러면 이제 1,000억대 이제 조금 넘겠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초음파 진단기기랑 원래 이 회사가 하던 것 중에서 시각 장애인들 뭐 보조 단말기 보조하는 쪽과 거기서 들어가는 뭐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가 초음파 진단기랑 맞추게 되면은 앞으로 글로벌 확장돼서 블라블라블라 이제 AI랑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쌓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도입니다. 이럴 때 팔지 언제 팔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볼륨이 커지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뉴스 나올 때가 가장 좋게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그냥 한정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들은 이렇게 뭐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대부분 자칫 쫓아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자중하라 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네. 자, 마지막 삼육물산 여기 또 뭡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대표님께서 매도 의견을 주셔서 저도 한결 좀 편합니다. 네. 이게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께는 매도 의견 드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투자의 눈에서도 이 브라질에서 한 그 환경 회의에서 어떤 탈탄소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에코아이랑 에코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을 때 저도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물론 좋아하는 섹터가 명확하게 있지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책 신문고나 뭐 뉴스 이런 것들 시간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까지는 예상 못했죠. 물론 지금 정책 신문고에서 탈플라스틱 관련 정부 정책이 보고가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이 브라질에서 나온 행동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한 흔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에코아이든 에코바이오든 이 삼육물산이든 간에 외국인의 매집 이 확인됐으면 이들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한 거 대비 뭐 매도가 얼마 나오는지, 뭐 체결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동 평균선 이탈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수급 동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보를 알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한 흔적이 없고 이 뉴스가 나왔고 이 종목 슈팅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 탈탄소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삼육물산은 플라스틱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반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갔을 때는 이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가닥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커피숍을 가보면 이미 종이빨대가 나오고 있고 종이빨대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은 테마를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육물산 개별주도 역시 매도 의견을 매도 의견 주셨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시그널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